비트코인이 79K까지 하락하면서 CME 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CME 갭 안에서 반등이 올까요? 아니면 더 깊이 아래로 빠질까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저점을 캐치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최적의 매수 타이밍, 저점을 정확히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은 결론적으로 3달 이상의 매집이 이루어졌던 이 박스가 지금 분배 구조가 확정이 되면서 추세를 분출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 하락의 저점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금요일 오후 2시 이렇게 지금 CME 갭 안으로 진입을 한 상태인데요. 이 CME 갭은 지난 11월 6일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주말 동안에도 가격이 상승을 하였고 11월 11일 월요일날 CME 장이 개장을 하면서 주말에 그 상승분으로 생긴 그런 공백 기간입니다. 그 CME 갭을 오늘 이렇게 지금 금요일 일본 캔들이 마감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락하면서 지금 진입한 그런 형태인데요. 이 CME 갭 상단과 하단의 값은 80.6K와 70.4K입니다. CME와 일반 BTC 달러 차트에는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CME 값이 약간 좀 높은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이 CME 갭으로 캔들이 진입하면은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인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11월 달에 이 CME 갭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런 계속적인 상승에서 한동안 좀 잊고 있었던 CME 갭이기에 지금 많이 좀 당황스러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 이 하락이 도대체 어디까지 지금 간다는 거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니다. 하지만 저는 이 77K 부근에서는 반등의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실시간 대응이 더 중요한 형태입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거래량이 될 텐데요. 자, 이 거래량 부분 저랑 차트 보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서 이 거래량 분석법을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금 이런 매물대가 있고 이 매물대 위에서 이렇게 반등이 지금 나왔을 때 이 부분에서 와이코프의 테스트의 가능성이 있고, 그 테스트는 차트 해석 시나리오도 중요하지만 그 실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테스트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물론 하락했습니다. 이 하락 그냥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거를 맞췄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이때는 분명히 반등의 가능성이 있었고 어떤 형태가 이루어졌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을 좀 자세히 보면요. 자, 1시간봉 차트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86.1K에서 반등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내려오는 형태에서 이 부분이 지금 와이코프의 그 테스트 구간인데, 이 테스트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락을 할 때 매수세가 없어야지 이 테스트는 성공을 한 거고 시장은 공포 분위기니까 이제 그들은 아무 위쪽 저항 없이 상승을 할 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실질적으로 가격을 살짝 위로 올리고 내릴 때 거래량 변화를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이 거래량이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는 이 거래량 이동 평균선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동 평균선뿐만이 아니라 이 캔들의 이런 꼬리 부분을 제외한 이런 몸통의 크기와 캔들의 크기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이 캔들과 이 캔들 분명히 거래량이 다르죠. 이 캔들의 거래량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이 높다는 의미는 이 캔들에서 거래된 양이 매도와 매수가 이루어진 그 비트코인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래량입니다. 그랬을 때 자, 지금 이 캔들의 거래량은 55,000개가 1시간 동안 거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캔들의 거래량 31,000개가 1시간 동안 거래가 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캔들의 크기가 큰데 이 캔들과 비교해서 거래량이 높아야 되는데 거래량이 작죠. 그리고 이 캔들은 이 캔들에 비해서 거래량 몸통이 굉장히 작지만 거래량은 굉장히 높죠. 이런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가격이 하락함에 있어 가지고 큰 매수나 방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가격을 88K, 87K 이렇게 하락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물량을 던지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가 매수를 해준다면은 거기서 거래가 하나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가 이루어지면서 약간 시간이 정체가 되겠죠. 하지만 그런 저항 없이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보다 이렇게 작은 거래량이 형성된 거고요. 이렇게 86K까지 저점을 낮추면서 이루어진 형태는 가격을 내렸을 때 누군가 사고 또 가격을 또 내렸는데 누군가 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거래량이 쌓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보통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이런 개인 매수자가 아닌 굉장히 거대 트레이더들이 할 때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단순히 높다 낮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캔들의 형태와 그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분명히 이 캔들은 매수가 강한 그런 캔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캔들 보시면은 이 캔들하고 범위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캔들 몸통이 약간 크죠. 하지만 거래량은 어떤가요? 거래량은 낮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많이 매집이 됐고 다시 한번 가격을 살짝 낮췄지만 큰 무리 없이 상승을 했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4시간 동안 홍보를 하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낮추는 데서 이제는 거래량이 이 거래량 이동 평균선보다도 아래에 있죠. 하지만 어떤 거예요? 캔들 몸통은 꽤 크죠. 네.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위쪽에 저항이 이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캔들 몸통이 작고 거래량이 높다. 그리고 그 저점이 지지선 부근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매수해서 상승할 수 있는 기운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1시간 봉, 15분 봉, 5분 봉, 1분 봉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이유로 상승을 쭉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캔들 볼까요? 이 캔들 보면은 고점을 한번 찍었고 꼬리가 높고 캔들 몸통이 도지 형태입니다. 하지만 거래량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이 거래량도 분명히 위에서 매도가 이루어진 거래량이지만 거래량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러면은 그냥 이 부분까지는 일반적인 그런 형태였다. 딱히 특별하게 거대 자본들이 개입해서 이 지금 거래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는 이런 거래량들은 이게 지금 1시간 봉 캔들이니까요. 이 시간만큼은 별 그런 큰 진전 없이 그냥 횡보였다.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되면서 10시부터 테스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내립니다. 가격을 내리는데 가격을 이만큼 지금 내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캔들 몸통도 커지고 거래량도 많아졌죠. 그리고 또 한 번 내립니다. 캔들 몸통이 커지고 거래량이 많아졌죠. 그러면은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내리는데 아직 시장 매수세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86K까지 하락을 시켰는데 아직 공포 분위기가 아니야? 계속 사네? 오케이. 그러면 야 86K 한번 깨. 그래서 이때가 85K까지 이렇게 내리니까 이런 또 와장창한 또 이런 매수 거래량이 생긴 거고 이게 뭐 스마트머니가 한 건지 시장 반응인지는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스마트머니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야, 이거는 실패. 테스트가 실패. 그렇게 해서 하락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과 이 캔들의 크기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제가 실패됐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자, 이 캔들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와이코프에 아직은 하방에서 매수세가 있다 판단하고 테스트가 실패한 거고 가격을 다시 낮춥니다. 가격을 다시 낮출 때 지금 여기 부분에서 아까 전에 스프링 반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만큼도 지금 거래량이 있었고 또 다시 가격을 낮추는데 또 거래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82K 내리는 이 부분에서도 약한 거래량이 있었죠. 하지만 이때와 다른 거는 이때는 이렇게 내렸을 때 꽤 근사한 높은 크기의 거래량이 있었지만 이 제일 저점에서 거래량이 어떤가요? 지금 낮죠. 이 부분은 스마트마니가 여기서 매집을 약하게 했다는 겁니다. 매집을 해서 스마트마니의 목적은 위에서 팔아야 되는데 여기서 매집을 안 했다는 이유는 그렇게 고점에서 팔 목적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82K 저점을 찍고 나서 이런 지금 낮은 거래량으로 이거 올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올린 게 아닙니다. 스마트머니가 가격을 다시 한번 야금야금 이렇게 올린 겁니다. 올리고 나서 이때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 말씀을 드렸죠. 86.1은 여기서는 지금 던져지는 거래량이 나왔다. 이거 분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거래량 이동평균선보다 높은 거래량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86180은 다시 한번 깨질 것이다. 그리고 85K쯤에서 조금 매집의 거래량이 나와서 상승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다시 낮춘 이후에 이제는 하락의 거래량이 되는 겁니다. 아랫꼬리가 전혀 없는 캔들이 나오고 그 다음 나온 캔들은 윗꼬리가 긴 캔들입니다. 아랫꼬리보다. 그리고 거래량이 높습니다. 그 말은 결론적으로는 이 1시간 동안 내려왔다가 올라갔지만 위에 상방 압력이 매도 압력이 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고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은 높습니다. 하지만 캔들의 몸통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짧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이때 1시간에 시작을 해서 이만큼을 내리고 나서 반등
반등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윗부분까지 시가까지 도달을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올린 거래량을 보시면은 분명히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자, 이 두 거래량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 거래량은 캔들 몸통 크기에 비해서 약간 높은 그냥 밸런스가 맞춰진 그런 거래량입니다. 이 캔들은 이 캔들보다 캔들 몸통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더 커야 됩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지금 이동평균선 아래 있죠. 이런 상승은 가짜 상승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는 물량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던지고. 자, 지금 이 캔들이 금요일 9시 캔들입니다. 9시 캔들부터 해서 이 거래량 던진 형태를 보면은 어떤가요? 이제 조금 감이 오시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자, 물량을 캔들 몸통이 큽니다. 거래량 크기도 뭐 이 캔들과 비교했을 때 꽤 큰 그런 비율이 맞는 그런 거래량입니다. 그렇단 얘기는 이 구간에서 그냥 적절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누군가는 던지고 누군가는 받고 하면서 하락을 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캔들 같은 경우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캔들인데, 윗꼬리 아랫꼬리가 거의 크기가 같은 그런 음봉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그런 치열한 싸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음봉이 됐고, 그 음봉의 캔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거래량이 높았다는 거는 상방의 매도 압력이 셌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결론적으로는 이 시간봉보다, 이 시가보다 종가를 아래에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어진 시가보다 이 거래량 보시면은 윗꼬리가 긴데 이렇게 거래량도 조금은 높은 편인 거죠. 이 캔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반등은 있었지만 실패. 이 캔들은 더 몸통이 짧습니다. 이 캔들 거래량이 만일 한 이만큼 됐었다면은 이건 여기서 반등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거래량이 다 반영이 됩니다. 지금 이 부분 한번 15분봉 차트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시각 금요일 2시 43분입니다. 오후 2시 43분인데요. 자, 최초에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긴 아랫꼬리가 만들어지면서 꽤 높은 거래량이 지금 15분봉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어쨌든 간에 상승의 힘이 조금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캔들의 몸통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짧지가 않은 음봉입니다. 이 몸통이 아주 짧은, 아니면 조금 요런 양봉이 된다는 뜻은 어쨌든 간에 이 시가 동안 15분 동안 이겼다는 거예요, 거래량을. 그래서 이렇게 말아 올렸다는 뜻이죠. 하지만 결국은 실패를 한 그런 캔들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가가 시작했을 때는 특별한 반등이 없이 아랫꼬리는 짧고 윗꼬리가 길죠. 이거는 캔들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5분 거래량이 조금 높긴 합니다만 뭐 그렇게 드라마틱한 거래량이 아닌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쭉쭉 하락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을 이제 79K를 찍었습니다. 79K를 찍었을 때 이 캔들 거래량과 캔들 한번 보시자고요. 최초로 CME 개반으로 79K로 들어왔는데 거래량이 어떤가요? 낮은 편은 아니죠. 이 거래량과 지금 같은 거래량은 지금 이 거래량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죠. 그러면은 매수를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량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꽤 긴 구간을 15분 동안에 내려오는 동안에 매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도 거래, 여기도 거래, 여기도 거래, 그냥 편하게 길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쯤 왔을 때는 조금 강력한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한 요만큼 거래량이 올라왔다. 이렇게 파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화면에서 과연 이 캔들의 거래량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좀 파악을 해보면요. 최초에 82K 있던 이 15분봉 캔들하고 이 하락의 캔들하고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그랬을 때 잘 안 보이시죠? 자, 이 79K를 찍은 캔들 15분봉 캔들입니다. 그리고 82K를 찍은 이 캔들, 분명히 둘 다 처음 저점을 찍은 그런 캔들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거래량 어떤가요? 캔들 크기 어떤가요? 캔들 크기가 훨씬 더 크죠, 이게. 그리고 거래량은 한 이쯤 됩니다, 지금. 그렇단 얘기는 거의 대등한 크기의 그런 거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래량적으로. 그러니까 거래량은 굉장히 좀 세밀한 디테일한 그런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굉장히 좀 상대적이게 돼야 되고 하고요. 그러면 결론은 이 정도 사이즈의 지금 거래량으로는 이 추세를 전환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거래량이 이런데 캔들 몸통 크기가 이만하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 거래량이 적어도 이 정도 되고 캔들 몸통이 이렇게 작고 아랫꼬리가 이렇게 길어야지 오케이, 이렇게 매수가 붙었구나. 단지 15분봉 캔들에서조차라도요. 우리가 지금 파악해야 될 거는 지금 CME 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79K에서 77K, 분명 이 CME 갭 사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저점을 낮추고 올릴 때 이때 나오는 이 분봉 거래량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일요일이 될 수도 있고 월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 월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랑 같이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같이 저랑 확인하시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략적인 이런 개념을 가지고선 앞으로의 캔들을 유치하는 그런 방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처음
다음 차트적으로 오케이 차트적으로 이렇게 80K에서 이 77K 이 구간에서 빠른 반등이 지금 나올 수가 있겠구나. 먼저 이거를 파악하고 나서 대략적인 지금 지지선이 이 하루 동안의 일본 캔들에서 이렇게 뭐 큰 지지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 중간까지 한번 테스트를 할 거고 반등을 했다가 하는 그 형태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5분봉 캔들에서 거래량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유심히. 사실 저점 같은 걸 확인할 때요, 여러분, 저는 1분봉 캔들도 봅니다. 지금 이 거래량 15분봉 캔들이거든요. 이 거래량 1분봉 캔들에서 확인해 보면요. 자, 1분봉 캔들입니다, 여러분. 내려오고 지금 제일 높은 거래량 이거죠. 이 캔들 거래량 이게 아니라 이 거래량입니다. 확대해서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락이 멈췄다는 거를 알려면은 이런 1분봉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일 높은 거래량이 이 캔들이죠. 내리고 오케이 내렸어요. 그럼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거래량인데 1분봉 캔들에서 가장 높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위에서 지금 80K 부근에서 이 CME 개반으로 들어오느냐 마냐 하는 아주 중요한 캔들인데 반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캔들이 이제 양봉이긴 하지만 자, 보시면은 이 거래량 어때요? 아래 꼬리가 아예 지금 아주 조그맣게 없어요. 이 정도밖에 없던 겁니다. 이거 그리고 보면은 지금 윗꼬리가 긴 1분봉이에요. 1분 동안에 올렸지만 결국엔 이 하방의 압력을 못 이긴 그 거래량이지 아래에서 받쳐준 거래량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여기는 반등을 못할 수가 있겠구나. 우리는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아침에 이거 보는데 좀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저도 뭐 사실 시나리오적으로는 분명히 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거래량 부분에서 조금 그 지지선 부분들이 특히 좀 많이 지지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일단 뭐 그건 패스하고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구간 여기서 그러면은 강력하게 이런 아래 꼬리를 단 거래량 이거 하나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은 그죠? 하지만 다시 한번 저점을 낮추면서 나온 1분봉 캔들입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에서 이런 캔들이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조금 내려와도 오케이 이거 상승하는 거야. 거래량을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거래량 하락 거래량 반등 거래량 낮았죠. 그리고 1분봉 캔들 다시 한번 저점을 낮추는데 이거보다도 거래량이 낮아요. 1분봉 캔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도 그냥 하방의 압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지지부진하게 흘러가요. 흘러가다가 이 캔들에서 지금 다시 한번 좀 상승을 지금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캔들에서 다시 한번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는 그런 1분봉 거래량이 나왔고 이 상승은 가짜 상승이었던 거죠. 가짜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하는 형태가 펼쳐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을 낮추지만 그 거래량 어떤가요? 약하죠. 그냥 약한 그냥 횡보 거래량입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저점 나왔는데 약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고점에서 거래량 크기가 비슷해요.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횡보, 그냥 시장 흐름이지 뭐 특별한 그런 거래량이 아니다.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1분봉 거래량 보면은 특별할 게 없습니다. 지금 그냥 자연적인 그냥 시장 흐름에 의해서 세력이 개입되지 않고 여기서 저점에서 큰 지금 반등의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지금 올라올 때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높은 거래량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좀 미세한 디테일한 그런 컨트롤까지 좀 해야 되는 게 거래량 분석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한번 지금 더 낮추고 있죠. 자, 이거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뭐 지금 이렇게 더 낮추는데 1분봉이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래량 올라오죠. 자, 거래량 올라왔어요. 일단은 평균은 올라갔어요. 하지만 드라마틱하지 않죠. 이때랑 비교해서도 지금 굉장히 낮은 거래량이죠. 그냥 물량 던지는데 지금 받아주는 게 없으니까 좀 더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캔들은 1분봉 캔들이니까 뭐 이런 매물대까지 여기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다가 여기에서 특별한 게 없으면은 다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캔들이 진행되겠죠. 보시자고요. 1분봉 캔들 올라오죠. 하지만 다시 떨어지죠. 요 1분봉 캔들까지만 한번 볼까요? 영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고 하는데 아직 조금 올라왔어요. 하지만 지금 저점을 낮추진 않았어요. 더 낮췄습니다. 조금 더 올라옵니다. 근데 거래량이 이 캔들보다도 낮습니다. 아직 1분봉 마감 안 하고 더 저점을 낮추는데도 큰 변화 없어요. 큰 변화 없으면 다시 한번 또 한 요쯤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또 내려가겠네요. 올라오고 자, 이제 그 1분봉 캔들 종가까지 갔다가 여기에서 지금 올라가네요. 올라가고 이 부분 넘기는지 보자고요. 거래량이 없고 다음 캔들에서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저점을 계속 낮추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 거래량하고 지금 이 거래량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이게 좀 더 작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캔들은 이런 형태가 이루어진다. 정말 처참합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같이 힘 모아서 진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다 비트 삽시다. 롱 들어갑시다. 저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이거 완전히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대 스마트 머니들한테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지켜만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래량 분석법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셔야지. 지금 1분봉이잖아요. 자, 15분봉에서 보자고요. 15분봉에서 지금 아까 전에 움직였던 그 움직임들 보시면은 자, 이 캔들
캔들 크기에 아직 뭐가 안 됐으니까 이 캔들 뭐 거리랑 크기 몸통 크기 거의 비슷하죠. 그랬을 때 거리랑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저점 못 낮췄다가 여기서 낮췄는데 그러면 그냥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니까 그냥 하락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내려가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 77K 부근에서는 굉장히 좀 빠른 반등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뭐 차트 패턴적으로 여기가 뭐 0.618이고 여기에 이런 뭐 채널이 있고 그러니까 채널을 부쉈다가 올라갈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실시간 라이브전 거래량으로 여러분 체크하는 게 가장 베스트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좀 공부를 하시면은 단타도 굉장히 좀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너무 주저리 설명이 길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저 고비트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뭐 시간 날 때마다 제 고비트 채팅방에다가 이렇게 거래량 분석 같이 보시죠 하고서 뭐 30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뭐 텍스트로 좀 치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라이브로 좀 하면 좋겠는데 뭐 그런 방법도 좀 알아보고 하면서 주말에 어쨌든 저점 이렇게 잡고 나서요. 이 하락이 자 여러분 이 밑에 저는 사실 74K 이 구간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77K에서 반등이 강력하게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마 월요일쯤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월요일날 어쨌든 간에 트럼프 무역 전쟁 그 이슈가 관세를 매기든 안 매기든 뭐가 끝나면 뭐가 또 다시 악재 해소니까 올라가겠죠. 그때까지만 여러분 조금만 힘내시면서 그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래량 부분들 체크하시고 영상 보신 다음에 궁금하신 거 한번 물어보세요. 스크린 캡처 해가지고 텔레그램 채팅방에 물어보면서 이게 지금 상승 거래량이냐 하락 거래냐 그런 거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체크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거래량 분석법이 절대 쉬운 분석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배워두시면은 굉장히 앞으로의 흐름을 그 어떤 것보다도 파악하는데 중요한 분석법이니까요. 저랑 같이 하시면서 이 시장 헤쳐나가시죠. 자 이상 고비트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텔레그램에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 링크는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